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 영상에서 좀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봐요. 요즘 TV 프로그램에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 아이들 파양하라는 얘기도 들리고 되게 많이 슬퍼요. 일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오해들 중에 하나를 오늘은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라이브를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으르렁거리는 문제. 그러면 보통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강아지가 키우는 개가 나한테 으르렁거리면 많은 사람들이 두들겨 패거나 안 된다 그러거나 나무라거나 그리고 이게 공격성이 된다 이런 식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사람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뱀을 보고서 비명을 질러요. 무서우니까. 그러면 그 사람 아이를 나무라고 혼내고 비명 지르지 말라 그러고 문제라고 그러고 이것을 훈련을 통해서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뱀을 보고 바퀴벌레를 보고 개구리를 보고 놀라서 비명을 질렀는데 그 비명을 보고 공격성이라고 얘기하고 문제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나무라고 혼을 내거나 훈련사를 불러서 교육을 통해 교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들의 그 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비롯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들의 언어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디 랭귀지가 있어요. 개들의 행동을 보면 우리는 개들이 보내는 말을 개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말을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커밍 시그널이라고 불리는 진정 신호라고 불리는 신호 14가지가 있죠. 이것도 바디 랭귀지의 일부입니다. 애들의 바디 랭귀지는 신기하게 타고나요. 태어나서 배운 게 아니고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외에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바디 랭귀지들도 있고 무리 생활을 하면서 배우는 바디 랭귀지도 있죠. 어쨌든 이런 바디 랭귀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라서 여러분들이 애를 보고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만 되죠. 두 번째 언어가 바로 소리 언어입니다. 소리 언어는 개들이 소리로 표현하는 언어인데 바디 랭귀지보다는 다양하지 않아요. 하지만 절박합니다. 애들이 소리를 내는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제일 먼저 짖는 짖음이라는 언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울링이라는 언어가 있고 낑낑거리는 소리 아시죠? 그것도 언어예요. 낑낑거리라는 으르렁거리는 또 거기에 포함되고 울부짖음이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 짖음에서는 흥분된 짖음이 있고 경고 짖음이 있고 두려움 짖음이 있고 지키려는 짖음이 있고 좌절된 짖음이 있고 학습된 짖음이 있습니다. 이런 그 개들의 언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오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그것을 문제라고 얘기하고 훈련사에게 훈련을 받아야 돼서 제거하려고 드는 겁니다. 애들이 왜 짖어요? 짖음의 기본은 물론 짖음의 종류가 있어요. 흥분 짖음, 경고 짖음, 두려움 짖음, 가드 짖음 이런 것도 있지만 짖음의 기본은요. 알려주려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같이 생활하는 무리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위험해요. 주의하세요. 근데 위험하고 주의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짖는다는 건 뭐예요? 그 위험에 나 자신은 노출이 되더라도 가족과 무리는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짖음은요. 자기 희생적인 것이고 이타적인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이들이 짖는 게 문제 행동이다. 짖음은요. 그냥 알아차려 주면 돼요. 네가 지금 위험하다고 경고한 거야? 내가 봤으니까 이제 알아차렸어라고 얘기해 주면 짖을 일이 없어요. 애들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경고하고 알려주는 거니까. 시작은 그래요. 알아차려 주면 안 짖어요. 근데 그거를 못 알아듣고 나무라면 같이 짖는 게 되기 때문에 애들은 더 짖고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느끼면 알아차릴 때까지 짖게 되죠. 물론 짖음의 유행 중에서는 좌절된 짖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괴롭다고 짖는 겁니다. 짖음은요 문제 행동이 아니고 훈련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행동이고 고통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런 오해를 가지고 개를 대하니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중에 으르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으르렁거리죠. 으르렁거리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딱 한 5가지밖에 안 돼요. 첫 번째 으르렁거림은 무슨 뜻이다? 다가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라는 소리예요. 두 번째 으르렁거림은 나 아파. 아프게 하지 마. 세 번째는 나 더 이상 이 상황이 견디기 힘들어. 그 다음에 으르렁거림은 나 배고파. 제발 나한테 먹을 거에 손대지 마라. 이런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으르렁거림 자체가 비명이에요. 제발 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참기 힘드니까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라는 소리입니다. 뱀이 다가와서 무서워요. 뱀 보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애가 비명 지르듯이. 다가오지 마. 난 무서워.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으르렁거리는 것을 혼내고 나무라는 게 아니고 저 뱀은, 저 개구리는, 저 바퀴벌레는 네가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 라고 아이를 지켜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뱀이 무섭긴 하지만 어떤 뱀은 예의 바르고 착한 뱀도 있어. 라고 뱀을 구별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개는 예의 바른 개니까 네가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돼. 누구를 통해 개는 배워요? 보호자의 태도를 통해서 배워요. 근데 보호자가 이 뱀은 위험하지 않아요 했는데 알고 보니 독사였어. 그러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보호자는 최소한 이 개는 내 아이에게 해가 되는구나. 내 아이에게 해가 되지 않는구나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내 아이에게 다가오는 개는 그 행동과 몸짓과 눈빛,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의사표현을 하고 있고 내 아이도 그 상대의 의사표현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려서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올바른 보호자고 그 보호자의 판단을 아이가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겠죠. 그럼을 통해서 세상을 보호자의 눈을 통해서 보고 보호자의 감정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으르렁거리는 것이 공격성의 신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출발점을 알아야 돼요. 아이가 으르렁거리는 건 뭐라고요? 비명입니다. 그 비명을 못하게 하거나 나무라거나 한다면은 참으로 무식하고 무지한 일이죠. 더 안 좋은 건 뭐냐면 아이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나무라고 혼내고 억제하면 두려움에서 으르렁거리는 아이 그다음 단계는 뭐죠? 이빨을 드러내고 그다음에는 입질을 하고 마지막에는 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공포에 질려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들이 앞으로가 몇 가지가 더 진행이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신호인 으르렁이라는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아이는 그 과정을 생략하고 으르렁거리지 않고 무는 아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짖는 거 못하게 하면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우리 애는 짖지 않고 물어요." 무슨 얘기야? 그 아이가 싫다고 표현하고 바디랭귀지를 전달하고 으르렁이라는 소리 언어까지 사용하고 나중에는 이빨을 드러내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못하게 하고 누르니까 그 아이는 모든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물어버리는 아이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아이가 으르렁거린다면 그거는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 아이를 지켜줘야 된다는 상황이지 그 아이가 으르렁거리는 것이 문제 행동이고 훈련사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될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말하고 싶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고 그 일을 억누르고 폭압해서 교정하는 것을 마치 훈련이라고 떠들고 무슨 마술 같은 대단한 일인 양 보여주는 방송들이 있어요. 여러분, A라는 행동이 정말 예를 들어서 문제 행동이라고 칩시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강압으로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서 초크 체인이라는 거 있어요.
요즘 또 핀치 칼라를 쓰더라고요. 목에 가시 달린 거. 그거를 통해서 그 아이를 통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아이는 그 행동을 왜 안 하게 될까요? 공포에 질려서요. 무기력하게 빠집니다. 뭘 해도 자기한테 통증이 오는 거죠. 아이가 줄을 당기는 거 왜 당겨요? 바디랭귀지입니다. 진정신호예요. 쉽게 말해서 아이들은 타고난 진정신호가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거나 하면 제일 먼저 등을 보입니다. 등을 보이는 진정신호를 보내요. 화내지 마세요. 저 힘드니까 저한테 나무라지 마세요. 진정하세요라고 하는 게 진정신호예요. 1번 줄에 압박이 가하면 첫 번째 등을 보입니다. 두 번째 진정신호는 뭡니까? 멀어집니다. 그건 타고난 거예요. 따라서 줄을 목줄에 걸고 당겨서 스트레스 받으면 아이들은 등을 보이고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핀치 칼라를 쓰거나 초코체인으로 당겨서 아이를 통증을 주면서 훈련을 시키게 되면 아이는 자기는 진정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더한 고통이 오죠. 그러면 아이는 판단을 상실해요. 그리고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게 반복되면 뭐라 그래요? 학습된 무기력증에 걸립니다. 아이는 뭘 할지 몰라요.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난 뭘 해도 혼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문제 행동이 교정되었다고 박수치고 환호하고 좋아합니다. 뭔가 행동을 하나 고치려면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걸려야 되는 거를 1, 2회 방송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려고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 사람들은 환호하고 대단하다고 칭찬해요. 이거 미친 겁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안 들리는 눈뜬 장님들한테 환호성을 듣기 위한 것들입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의 문제 행동 하나를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수단으로 고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라지긴 합니다. 그걸 소고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통제에 의해서 사라진 행동은 어떻게 돼요? 소고 폭발로 되돌아옵니다. 뭐냐면 억누르다 어느 날 더 큰 문제 행동의 증폭으로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소고 폭발이라고 그래요.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이고 그래서 통제를 통한 훈련이라고 이끌어지는 방법들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으르렁이 아이들의 비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서 강의를 들으시는 개들의 언어 감자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배운 것들이지만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으르렁을 위해서 무슨 뭐 그것이 공격성이고 파양을 하라는 등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요즘 너무 많이 저는 사실 유튜브니 이 동물 채널을 안 봅니다. 안 보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게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잔인한 영상들이 눈에 띄네요. 오늘 라이브에 참여하신 분들이라도 아이들의 짖음과 으르렁이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이해하고 서로 공감해 주고 알아차려 줌으로써 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공격의 신호라든지 어떤 고쳐야 될 것이라든지 문제 행동이라든지 훈련사를 불러서 훈련을 해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합니다. 짖는 것이 문제가 돼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고쳐야 된다 생각한다면 짖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훈련사의 훈련이 아니고요. 알아차려 주고 공감해 주면 돼요. 네가 무섭게 생각하는구나. 위협을 경고해 줬구나. 고마워. 근데 내가 보니까 위험한 게 아니야. 이리 와서 봐봐. 별거 아니지? 딱 10번만 하면 안 짖어요. 여러분들이 애가 짖는 거를 무시하고 가서 살펴주지 않고 애가 짖으면 그 짖음의 대상과 아이 사이를 끼어드세요. 가서 살펴보세요. 살펴보는 척이라도 하세요. 내가 보니까 별거 아니야. 손으로 손바닥을 이렇게 애한테 보여줍니다. 옆구리에서 뒤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다시 돌아오세요. 애가 짖을 때마다 가서 확인해 주고 돌아오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아이가 안 짖어요.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책입니다. 이것이 해결책이지. 무슨 짖음이 문제고 그것을 교정해야 된다고 훈련사를 부르는 그 망상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요. 아이가 으르렁거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너 싫어. 알았어. 내가
"너 안 싫게 할게." 애 의사 표현이에요. 비명입니다. 오죽 견디기 힘들면 바디랭귀지를 아무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바디랭귀지를 넘어서 소리 언어를 쓰는 거예요. 개들의 바디랭귀지는 300 가지가 넘어요. 근데 소리 언어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소리 언어를 쓴다는 자체가 애가 힘들다고 힘들고 못 견디겠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개들은 소리 언어를 거의 안 써요. 늑대도요. 48 가지 언어를 쓴다고 학계에 보고됐는데 그중에 소리 언어는 딱 3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 바디랭귀지예요. 소리 언어를 쓸 때는 절박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절박하고 고통스러워서 도와달라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걸 제발 문제 행동이라고 나무라고 그러지 말아 주세요.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방송을 켰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빤히 보이는데 또 보호자들이 잘 키우고 있어요. 내가 보니까 참 잘 키우고 있어요. 단지 뭔가를 잘 몰라서 기본을 몰라서 아이를 쪼끔 잘못 다룬 것 때문에 아이가 약간 남들이 말하는 문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거 쉽게 고칠 수 있어요. 보호자를 쪼끔만 교육하면요. 근데 그 아이를 파양하라고 합니다. 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간과 오래 살아온 개들은 우리 말을 다 알아듣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개들의 말을 못 알아듣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안타까워서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